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집의 막내격 모델이죠. 레니게이드인데요. 자, 그래도 뭐 체로키와 유사한 그런 디자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가성비, 특히 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어온 모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전에도 2015년 정도를 기억하는데 레니게이드를 테스트했던 바 있는데요. 당시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스리프트된 레니게이드,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프는 2015년 레니게이드 국내 출시 후 다양한 에디션 모델을 선보여왔습니다. 고성능 오프로드 모델인 트레일 호크를 비롯해 75주년 에디션, 나이트 이글 에디션, 비키니 에디션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시간이 흘러 지프 80주년 에디션 모델까지 출시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지만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범퍼 일부 디자인이 바뀐 정도인데요. 전면과 후면 램프에는 LED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80주년 에디션 모델에서는 사틴 그라나이트라는 이름의 색상으로 외관이 통일됩니다. 휠까지 포함해서요. 엠블럼도 동일한 색으로 변경됐죠. 도어에 부착된 모델명도 80주년 에디션만의 고유 디자인이 사용됐습니다. 실내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 배치를 새롭게 하고 다이얼 방식의 공조 장치를 버튼식으로 정리한 정도입니다. 특히 80주년 에디션에서는 8.4인치 디스플레이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테마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저기 지프만의 디자인을 숨겨놓은 부분도 재미있습니다. 도어 패널의 스피커, 윈드실드 에이다스 모듈 측면, 테일게이트 안쪽 등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죠? 오프로드에 특화된 브랜드에서 내놓은 모델인 만큼 눈길, 모래, 진흙길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륜 락 기능도 지원하고요. 험로 주행 시 확인해야 하는 엔진과 변속기 오일 온도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80주년 모델에서는 로우 기어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빠졌네요. 시트는 열선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메모리 기능은 없습니다. 각진 모습 덕분에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로웠는데요. 나머지 공간도 보겠습니다. 잠시 레니게이드 80주년 에디션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에이다스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가 시속 25km 전후에서 해제되는 방식은 아쉬웠습니다. 이외에 아쉬운 부분이라면 후방 카메라 화질 개선이 필요해 보였고요. 9단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9단을 사용하려면 시속 120km까지 속도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실용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수입 소형 SUV 판매 1위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니게이드, 변절자, 그런
뭔가 배신자 이런 약간 느낌의 이름을 갖고 있긴 한데 하지만 다른 찜 모델 대비 확 다른 노선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디자인 보셨죠? 앞서 보신 대로 기존 틀을 바탕으로 소소한 변화를 줬는데 그래도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위기 자체도 집에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적어도 내가 집을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잘 받게 됩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던 모델은 디젤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2.4L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디젤 엔진들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가솔린 모델이 시장 상황에 조금 더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엔진 출력은 175마력, 최대 토크는 23.5kgm/m를 갖고 있죠. 배기량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현재 기술로 놓고 본다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마력 부분이 그렇죠. 토크 자체도 24kgm/m를 약간 상회하면 좋았을 텐데 이 차의 성격,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만큼 이 부분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속 구간, 이때 나오는 여유로운 토크 이런 것들을 변속기를 통해서 4바퀴에 전달을 하고, 물론 투휠 모델도 있지만요. 그랬을 때 이 레니게이드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는데, 자, 변속기는 9단과 맞물려 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C200부터 200C였죠? 200C부터 이 9단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기어비 세팅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긴 편입니다. 현재도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시속 80km에서 100km를 넘었을 때 이런 영역에서는 애초에 9단까지 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적어도 120, 130km를 넘어서야만 9단이 들어가는데 도무지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네요. 특히 80에서 100 사이에 있을 때 이때는 4단 정도까지 내려야 어떤 가속감이 생깁니다. 5단, 6단, 7단, 8단 8단까지 들어가지도 않지만요. 자,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지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6단까지 내려봤습니다. RPM은 2000 정도 있는데 속도가 거의 상승하지 않죠. 뭔가 소리는 나는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 없는 그런 9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9단을 사용함으로써 최종 이 파이널 기어에서 연비를 만들어준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그렇다면 사실 이것보다 작은 단수를 가진 변속기로도 이런 기어비는 구현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6단에서 7단, 8단 이런 기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잘 만든 6단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FCA가 이 9단을 선보이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자부심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효율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레니게이드 발진 가속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7초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초대를 넘어가게 되면 저배기량 엔진을 갖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차체 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변수가 있다면 사실 좀 타협이 필요한데, 잠시 차체 무게를 볼까요? 1500kg대의 차에 2.4L 엔진을 장착하고 거기에 촘촘하게 기어비를 구성할 수 있는 9단 변속기까지 달았음에도 이와 같은 성능이 나온다는 점은 정말 경이롭네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레니게이드인데요. 자, 근데 다른 측면보다 사실 이 차를 타면서 발진 가속 성능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속 구간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 제법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 운전에서의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스로틀을 50% 이상 열어야지만 차가 어느 정도의 달려주는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이 꼭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단수에 대한 이런 수치적인 것 가지고 내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CVT를 갖다 달던 무엇을 갖다 달던, 하다못해 3단 변속기를 달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변속
또한 효율성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오, 이거 완전 망작인데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움직일 때, 자, 약간은 여유로운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래도 온로드 특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 레니게이드인 만큼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은 하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츠카 수준의 그런 하드함은 아니지만 집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오프로드 이런 대응 능력을 감안한 차로서는 나름대로 댐퍼의 움직임이 짧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일상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나름대로 서스펜션이 제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온로드 중심이고 나름대로 감각적인 부분을 온로드 측면에 맞춰서 끌어내고자 했고, 뭐 그래도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면 충분히 타협할 만합니다. 다만 이제 짧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쇼크가 있죠. 네, 어떤 그 진동 주파수 부분에서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그래도 수긍할 만한 승차감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차감에 민감하신 경우, 또한 다른 오프로더 혹은 SUV에서 옮겨오신 경우라면 이 댐퍼의 움직임이 다소 좀 짧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코너링 퍼포먼스는 제법 좋은 편인데요. 이전에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1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T005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T005A라는 모델로 변경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차들에 쓰이고 있느냐 이것들을 본다면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A 클래스를 비롯해서 BMW의 일부 모델들, 본격 스포츠 타이어는 아니지만 서머 타이어로서 어느 정도의 성능, 그러면서도 MVH 측면을 가져간다는 점이 이 타이어의 최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도 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가성비 좋은 타이어고요. 자, 이와 같은 타이어를 SUV에 매칭을 시켰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레니게이드의 성격이 온로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부 조건에서 뭐 과거에도 그랬었죠. 지금도 뭐 자료 영상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자, 오프로드 환경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달려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륜 락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는 다른 차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본질 자체는 온로드에 있고 사실 오프로드 환경에 어울리는 타이어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응 능력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륜구동 시스템만 하더라도 뭐 탄력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놨죠. 네, 셀렉트 터레인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눈길 안경, 모래, 그리고 진흙, 이런 모드를 마련해 줌으로써 제어를 통해서 운전자가 어느 정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의 모델처럼 본격적인 오프로드 환경, 그 부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요소가 나오는 만큼 차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니게이드는 2휠 모델, 전륜구동형 모델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뭐 그 변속기에 대한 그 효율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연비 부분도 중요해집니다. 자, 레니게이드의 고속도로 주행 연비 어떤지 볼까요? 차량 전면 디자인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공기저항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나오기 때문인지 연비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2.4리터 엔진, 물론 이제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감안할 수 있긴 한데, 특히나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차,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본다면 적어도 여기서 10에서 한 15% 정도는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9단 변속기를 달아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레니게이드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레니게이드 잠시 제동 성능도 확인해 볼까요?
이전 전륜구동형 모델에서 이 바이어스 튜닝이 제대로 안 되어서 프론트 쪽으로 조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현재는 그런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 4륜 모델의 경우는 그런 특징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자, 수치를 다시 볼까요? 수치적으로 본다면 약 38m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 만큼 전혀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을 하자면 이 최장 편차가 늘어납니다. 자, 타이어는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이 지속성 부분에서 다소 좀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뭐 패드 튜닝이나 이런 것들로 개선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순정 상태, 이 상태로 놓고 본다면 이 브레이크의 지속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아쉽죠? 다만 SUV 그리고 일상용으로 이용하는 조건에서 그래도 긴급 환경에서의 최단 거리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반 환경에서 운전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고속주행 이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분이라면 약간의 주의는 필요합니다. 자, 앞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조금은 유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다른 SUV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얘기이고, G배 모델로서 바라본다면 그래도 이 각 모델, 이 모델 라인업 안에서는 나름대로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스티어링 휠을 약간 움직여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타이어의 트레드 패턴 자체가 일반 사계절과 많이 다르죠. 그 때문에 이제 블럭 자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 타이어에서도 잘 움직여주고, 사이드홀도 지금 편평비가 55 정도인데 편평비 대비 원래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이 사이드홀이 강하거든요. 때문에 사이드홀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2차적으로는 댐퍼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패턴, 사이드월,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르기까지 조금 더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스티어링 조작했을 때는 핸들링 측면에서 약간의 유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스티어 특성 자체는 언더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세제 장치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한 환경을 만날 일은 없겠고요. 자, 레니게이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헤드룸 넉넉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여름 상황, 저희 이제 PD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거 찍었어요? 네, 찍었다고 하네요. 자, 이와 같은 소재로 되어 있으면 햇빛이 내리쬐을 때, 자, 일단은 선루프가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열이 하단으로 전해져 오죠. 이것을 천으로 막아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의 일부 모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집도 그렇거든요. 특히나 구멍까지 숭숭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열 차단 능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드 패널 타입이 더 유리한 만큼 이 여름에는 머리가 조금 뜨거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뭐 향후에 좀 여력이 된다면 통풍 시트 정도를 달아준다면, 사실 이 차급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차값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할인이 있지만요. 때문에 통풍 시트 정도를 달아준다면 이 레니게이드를 택하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만족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집 레니게이드. 자, 그래도 일상에서 탈 때는 나름대로 편안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현재처럼 지금 보이시나요? 예쁜 꽃들을 높은 지상고 안에, 이런 환경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은 다분히 이 지상고가 확보된 SUV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낮은 세단 타고 다니면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만 일상용으로 이용할 때 엔진 파워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속 환경에서 스로틀 양을 50% 정도 열어야 원만한 가속이 나온다는 점은 집이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9단 변속기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기어비 자체가 다소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점, 뭐 쉽게는 6단보다 못한 9단 자동 변속기라는 점은 향후에 기어비 튜닝을 통해서 꼭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도 뭐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나름대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뭐 아주 늦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상급보다 좀 살짝 늦긴 한데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참고로 캐노드 사운드 시스템. 자, 저도 과거에 그 아반떼는 아니고 티브런을 타던 시절에 이 오디오 튜닝에 잠깐 이제 빠졌던 적이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 캐노드 헤드 유닛이었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뭐 헤드 유닛 바꿨을 때가 뭔가 조금 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이 차값 대비해서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균형감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3밴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퀄라이저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그런 조율값을 찾으신다면 나름대로는 만족할 그런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소폭 아쉬운 건 사실이고요. 자, 레니게이드. 뭐 오늘 파워트레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비롯한 어떤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뭐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매력만큼은 충분히 담아낸 만큼 향후에 일부 소소한, 그런 소소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파워트레인이니까 그런 것들만 잡아낸다면 레니게이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예전 디젤 모델은 가속 성능 차이는 크지 않았어도 저속에서 토크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이 운전을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네, 오늘은 집에 막내격 모델,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죠. 네, 레니게이드를 만나봤습니다. 오, 완전 초대박, 그지? 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안 나가지?